정말 좋은 자리, 그러니까 완전 누가 봐도 저 자리 너무 좋다 하는 자리들 있잖아. 이런 자리들은 부동산이 잘 안 내놔. 사실 실제로 잘 안 내놔. 그런 자리들은 그냥 어떻게 찾아요? 들어가. 그래서 근데 왜 부동산이 안 내놓는지 알아? 복비? 아니 복비는 부동산 계약하면 복비는 내는 거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듣다가 나를 설득시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 브랜드에 정말 관심이 가서 나중에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브랜드를 인터넷에 검색까지 해봤다니까. 영업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많지. 지금 벌써 몇 년이야. 거의 15년 동안 영업팀을 많이 꾸려보기도 했고, 면접도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 브랜드를 진행할 때마다 정말 수백 명 정도의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이 프랜차이즈 영업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일반 영업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서 우선 밖으로 내보내서 건수를 올리게 하는 이런 일반적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교육도 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 근데 내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 아무나 들어와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유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영업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1번이잖아, 영업 담당자라면. 그리고 어쨌든 매장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상권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상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 자리는 괜찮은가요? 제가 이 자리의 그 주인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브랜드가 입점한다고 했을 때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 상권에 이 브랜드가 잘 맞을까요? 기타 등등 거의 대부분 부동산 상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든가, 점포 개발을 해봤다든가, 상권을 많이 돌아다녀 봤다든가, 내가 실제로 부동산을 많이 들어가 봤다든가, 어느 정도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이걸 단기간에 배워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에는 정말 쉽진 않거든. 그래서 항상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딱 봐.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과정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영업의 경험이 있는 거 가지고만은 채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거, 실제로 프랜차이즈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점포 개발에 대한 경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왜냐하면 상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력 아니면은 그 강남 쪽에 가면 양도양수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 컨설팅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라도 일을 해본 경력이 있어야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상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으로 들어왔을 때 이해도가 생기고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줬을 때 창업자들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 사실 프랜차이즈 영업이 굉장히 어렵고도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능력치가 단순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이력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방면으로 경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지. 근데 그게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랑 비례하진 않지 않나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랜 기간을 일했다고 해도 이쪽에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사실 수십 명을 프랜차이즈 영업에 대한 걸 알려줘 봤지만 정말 시간이 5년, 6년 이렇게 지나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이 일을 계속 못 하더라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또 센스가 있어야 돼. 이 일을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일해봤던 그 경력이 있어. 이것만 보고 채용을 해서 같이 일해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처음 내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사실 이 브랜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가 나뉘기 때문에 그 이력서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역할극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어떤 브랜드에서 일했다고 하면 내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실제로
손님인 것처럼 해서 물어보고 이 영업 담당자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 브랜드를 설명하는지를 보고 단순히 이 사람이 그 암기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를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 직원을 판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채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경험치를 보는 거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창업자하고 만나서 그 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맹까지 유도할 때, 이 브랜드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내 동네라든가 내가 아는 상권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잘 매칭이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 영업 담당자가 단순히 그냥 이 브랜드만 설명하는 거 가지고서는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을 공감하고 설득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아. 가게를 팔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 창업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가 가게를 구해봤고, 내가 가게를 운영해봤고, 내가 가게를 팔아봤기 때문에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 그 경험치가 실제 프랜차이즈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무서워요. 나 이거 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경험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믿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서로 형성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경험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에서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는지, 부동산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는지, 가게를 구해본 적은 있는지. 여기서 하나 더 점포 개발. 그러니까 점포 개발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혹시 여기에 이런 매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정말 좋은 자리. 그러니까 완전 누가 봐도 저 자리 너무 좋다 하는 자리들 있잖아. 이런 자리들은 부동산에 잘 안 내놔. 사실 실제로 잘 안 내놔. 그런 자리들은 그냥 어떻게 찾아요? 들어가. 그래서 점포 개발할 때 직접 들어가서 물어봐. 여기 혹시 가게 파실 생각 있나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막상 가게 문 열면 사람들이 다 많이잖아요. 날 쳐다보잖아 또. 그리고 직원들도 어서 오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들어가지고 저기 혹시 가게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떨어져 잘.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센스들이 좀 생겨. 그래서 딱 봐서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 그래서 딱 보고 사장님이 혼자 계시다. 아, 저분이 사장님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아, 직원들 여기 계셔가지고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잠깐 시간 되시냐? 그러면 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 제가 이쪽에서 가게를 좀 알아보고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우선 담당이다. 영업 담당인데 이 자리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가게 파실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실제 의사가 있는 분들이 꼭 있어. 근데 왜 부동산에 안 내놓는지 알아? 복비? 아니. 어차피 복비는, 부동산 계약하면 복비는 내는 거고. 동네에 한 부동산에 내놓으면 이 동네에 부동산이 뭐 수십 개 있을 거 아니야. 다 소문이 퍼져. 여기 물건 나왔는데 이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물건 내놨다. 이쪽 부동산들 중에서 손님이 있으면 여기에다 얘기를 해라. 이 자리 너무 좋지 않냐 하고 소문이 다 나. 이 사장님은 왠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빨리 팔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하는 가게가 지금 장사 열심히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막 하고 있는데 동네 소문이 다 나봐. 그럼 직원들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은 동네에다가 잘 내놓지가 않아. 영업 담당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부동산만 도는 게 아니라 직접 사장을 만나서 점포 개발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이력서를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야. 아, 이 친구가 부동산 일에 경험이 있구나. 아, 언제 장사도 해봤구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훨씬 더 영업을 할 때 잘하니까. 어쨌든 계약으로 성사시키려면 이 창업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래야 계약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이런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 충족하는 직원을 찾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또 장사를 처음 하는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확실히 도움될 것 같긴 해요. 신뢰가 좀 가고. 무조건. 경험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근데 이런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력서를 보고 이런 전체적인 그 경험들을 우선 1차적으로 본 다음에 이분은 한번 면접 보면 괜찮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 그분들하고 이제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아, 그러면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일했던 브랜드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궁금해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서로 한 10분, 20분 정도 이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듣다가 나를 설득시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 브랜드에 정말 관심이 가서 나중에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브랜드를 인터넷에 검색까지 해봤다니까. 정말 그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검색을 해볼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채용해서 같이 일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